안녕하십니까. 자, 기본서는요, 2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혼인의 성립하고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면 인척관계라고 하는 것도 발생될 거고, 혼인에 근거해가지고, 그리고 상속관계에 중대한 변경도 생기겠죠. 예를 들면, 배우시겠지만, A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 갑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A가 사망했을 때는요, 형제였던 갑이란 자한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B녀하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상속권이 이제 갑이 아니고 B한테 있게 되겠죠. 그래가지고요, 혼인하게 되면 이제 상속관계에 중대한 변경도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 그 혼인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그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 같은 경우는 그 혼인관계를 했던 A하고 B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 채무를 지거든요. 결국 뭐냐,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 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혼인신고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입니다. 따라서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리론 관계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그 서론에 있어요. 2번.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한 줄 밑에 요건도 필요로 하다. 따라서 두 줄 밑에 혼인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한 외적인 형식으로서 혼인신고가 필요하고, 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부터 법리론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창설적 신고의 성질을 가진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상속권 따위가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차 2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인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합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약간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 입장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판례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본서에 있는 판례 중심으로서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 푸실 때는 하등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양성 간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 갖고는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참다운 부부관계를 창설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관계, 정교관계를 맺는 것 갖고는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A하고 B 사이에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창설이라고 하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합치가 없었을 때에는 전부 다 무효인 것이다. 가령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해서 이루어진 신고한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가지고 무효인 것이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83522 사건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B녀가 있고요. 이제 재민 사건인데, 재민은 물론 없죠.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하고 이제 A 남 사이에서 정교를 맺고요. 정교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밑에 이제 C가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정교 관계를 맺을 당시에 단순히 육체 관계만 있었을 뿐인 것이지 사실혼 관계는 없었습니다. 즉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는 있지 않았습니다. 관계까지는 없는 상태였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가 B녀 말고요,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인지는 분명치 않은데 무슨 제 와이프 고향인데 전주교도소에서 이제 교화관 해가지고 그 징역 사시는 분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A라고 하시는 남자분께서 제 생각에 남을 교화시킬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D녀하고 이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 아직 안 했습니다. 맺게 되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B녀가 빡친 거예요. 그렇죠. 빡쳐가지고 내를 버리고 지금 D하고 지금 사실혼 관계에 나아갔어? 하면서 이제 B녀께서 행동하시기를, 첫 번째 이제 A의 인장을 위조했고요. A의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혼인신고서도 함께 이제 B녀가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야. 혼인신고를 이제 이렇게 해버린 사건 되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이렇게 했다 했는데, 그 뒤에도 재밌는 것이 이제 그 이제 B녀께서
이제 그 A가 일하는 직장이었던 전주교도소에 와가지고요. 내가 A에 번쳐야 하면서 막 항의를 하니까, 알겠죠? 이제 A가 골치가 아파버리니까 B를 달래기 위해서, 재밌죠? 이게 1, 2, 3. 막 항의를 하니까 A가 B를 달래기 위해서, 이제 이해는 안 돼요. 달래기 위해서 몇 차례의 육체 관계를 더 맺게 되었습니다. 육체 관계를, 판례 문구입니다. 관계를 또 맺게 된 거예요. 여간해서 달래기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이제 A 남께서 이제 내가 인정한 것도 없고 내가 쓴 것도 없다. 그냥 비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녀에 의해서 인장 따위를 위조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겠죠? 처음부터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이유에 근거해가지고요. 이제 A 남께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A 남이 혼인무효를 구한 겁니다. 확인을 구했다 했을 때, 자, 이제 판례가 판실하기를 첫 번째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B녀하고 A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던 사건이라면 결론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아무리 B녀라고 하시는 분께서 단독으로 몰래 혼자서 혼인신고했다 할지라도 상대방 A남한테 혼인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상대방 A한테도 혼인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시키는 게 더 많은 판례이기 때문에, 의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B가 혼인신고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단독으로 혼인신고해도 유효한 신고로 우리 판례가 봐줍니다. 근데 본 사건 같은 경우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포인트죠. 정교관계만 있었을 뿐이지 사실혼 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A라고 하시는 분한테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되지도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B가 단독으로 혼인신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이라고 A 청구로 인용한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몇 차례의 육체 관계를 맺어갖고는요, 그 무효인 혼인에 대해서 추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효 혼인에 대해서 추인한다는 얘기는 일단 무효인데, 진짜 이제 우리 한번 부부관계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의사에 근거해가지고 살았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런 거 없이 몇 차례 그 달래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인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A의 혼인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해서 A가 승소시킨 사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상대방과 합의 없이 B녀가 그의 인장을 위조해서 이루어진 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량에서 무효인 것이고, 어디 보시냐면 그 26페이지를 보시면요. 26페이지를 보시면 그 중간에 있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2번에서 기은,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리을에 보시면 다만 몇 차례의 육체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곧 청구인 A가 그 이전에 피청구인 B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신고한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도 볼 수가 없다 해서 이거죠.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고요. 같은 판례입니다. 됐고요. 다시 이제 25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판례 815조 제1호에 있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가 뭐냐. 일단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자, 거기 보시면 밑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필리핀이나 또는 중국인 분들께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노동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서 참다운, 그렇죠, 부부관계의 설정이라고 하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 혼인은 무효이다. 같은 맥락이 2번 가시면 이른바 가장 혼인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알겠죠? 어떠한 국적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한 차원, 또는 뭐 옛날 사건인데 그 국민학교 교사, 국민학교는 모르시죠? 지금 초딩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학교 교사 집이를 이제 잘리기 싫어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등등 같은 경우는요, 부부관계에 참다운 의사를 만들기 위한 의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혼인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그 혼인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무효에 불과하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확인하시고요. 아래 판례도 1번, 2번 그 밑줄 친 부분 읽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6페이지를 가보시면
그 제일 위에 판례 조금 중요한 건데, 동거의 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는 의사. 그러니까 함께 살기로 한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기로 하는 왕래 의사로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경우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동거의 합의가 전혀 없고요. 별도의 왕래까지도 전혀 없다면, 그 판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꺼운 그 가족법 기본서를 볼 것 같으면 동거의 합의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왕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효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요, 매우 특수한 경우인데, 이 판례 특수한 경우인데, 자, 일로 올게요, 여러분들. 자, 35년입니까? 30년입니까? 네, 30년 동안이네요. 자, 보세요. 좀 재미있는 사건인데, 이 A라고 하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높으신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었다. 남편 잘 나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A라고 하시는 분이 먼저 이 B라고 하는 본처가 이제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태에서, 알겠죠? 요 C라고 하는 이제 내연 관계에 내연녀가 있었고요. 이 내연 관계를 보통 30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30년씩 유지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애들이 이남 이녀 2명 아들 2명 딸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처 B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C가 또 양심이 있으니까 별도의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B 본처가 1번, 이 B 본처가 1번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니까 C는 내심 기뻤지 않습니까? 죽인 건 아니고요. 그렇죠. 기뻤는데 요 A라고 하시는 분께서 또 골치 아프신 분인 게 A가 A, B, C네요. 예. D녀 사이에서 또 이제 A, B, C, D이죠. E라고 하는 자식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혼외자 E가 있어요. 혼외자.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공무원께서 이 혼외자 E를 두 번째 이제 인지 내 새끼니까 내가 키우겠다. 인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요 사실을 알게 된 이 이녀 딸들 2명하고 이제 C라고 하시는 분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A 막 아빠 뭐 이 딸들께서 막 너 아빠도 아니야 막 항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A라고 하시는 공무원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골치가 아프니까 자기의 인장을 두 딸한테 주면서 야 너금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야 혼인신고 하라 해라 라고 하면서 A가 인장을 교부했고, 인장을 교부하니까 또 교부해가지고요, 이 C가 이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다만 이때 함께 살기로 합의는 하진 않고요, 한 번씩 왔다 갔다 왕래하기로만 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C가 이제 신고한 거야. 나중에 이제 A가 이거는 우리 사이에서 동거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기로 하는 왕래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서 혼인이 무효다 하면서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A가 제기한 거예요. 이때 우리 판례가 판시할 때 너그 30년 이상 살았던 거고 이렇게 C하고 딸이 항의하니까 네 스스로 혼인신고를 하라 라고 하면서 인장 따위를 교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A 너한테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판례가 봐버린 겁니다. 제 말 알겠죠? 따라서 함께 살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왕래하기로만 했다 할지라도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 문구를 보시면요, 설사 그 A하고 참 많으니까 힘드네. A하고 C 사이에서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에만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혼인관계를 유효하게 인정시킨 사건 되겠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족법 판례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 보면 참 오히려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싫어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이제 목차 3번을 가겠습니다. 혼인의사의 판단 기준, 의사 능력, 존재의 시기, 가번 가시면 1번 읽어보시고 2번부터 자, 혼인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요, 혼인신고를 쓸 때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둘 다 존재해야지 됩니다. 따라서 기육번 가시면 혼인신고를 작성하고 난 뒤에 혼인신고서를 내기 전에, 됐습니까? 혼인의사에 대해서 철회했을 경우에는 철회 의사표시에 근거해가지고, 됐죠? 신고 및 수리가 될 때는 철회했기 때문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사가 철회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신고이기 때문에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무효인 것이다. 니은 받아서 가령 혼인신고에 대해서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지만 디귿번 협의 이혼하고 난 뒤에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고 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즉 혼인생활, 그러니까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혼됐어요. 그 뒤에도 함께 산 거예요. 살고 있는 상태에서 와이프 되셨던 분께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 혼자서 한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으면서 계속 함께 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무효인 혼인에 대해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서 부부 생활을 함께 유지하면서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그 니은번 그 디귿번입니까? 같은 경우는요. 그 남편이 의사였고 이제 처가 또 이제 좀 사는 집 그 의사 그 병원장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했어요. 했는데 조금 이제 좀 애매했죠. 했는데 처음부터 많이 싸웠어. 그래서 이제 협의 이혼했는데 재밌는 것이 협의 이혼을 하고도 함께 살았어요. 같은 집에서 계속. 알겠죠? 잠시 또 별거하다가 또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함께 살면서 와이프 B라고 하시는 분께서 혼자서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실을 남편 A가 알고 있으면서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막 그렇게 부부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또 이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그때 가서 야, 내가 B 너랑 다시 했던 그 혼인신고는 내와 함께 한 게 아니지 네가 혼자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혼인 무효 확인을 권한 서로 제기한 거예요. 이때 판례가 판시하기를 A 남 너는 임마 혼인신고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또 생활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추인한 것으로 봐버린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만 몇 차례 관계에 맺었다 또는 그 다음 밑줄, 그렇죠,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에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또 점유가 맺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죠,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요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사실혼 관계와 일방적인 혼인신고의 문제인데 조금씩 판례가 조금씩 느낌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1번을 보시면 A하고 B 사이에서 현재에도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 즉 사실혼 관계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B녀께서 A남 몰래 혼자서 혼인신고했을 때에는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B가 혼자 신고했을 때 첫 번째 주류 판례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남자에게도 혼인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추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혼인 신고는 별도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은, 됐습니까?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므로 유효한 혼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는 반면에, 또는 B의 혼인 신고를 일단 무효인 혼인 신고로 보지만 A라고 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추인했다 해가지고요 또 결국은 또 유효하다라고 보는 판례가 다 존재하거든요. 전자 혼인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추정된다 쪽으로 많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선 차이는 없는 거니까. 해서 기급번 판례 보시면, 자, 혼인신고만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 결혼식 다 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옛날에 그 남자분들께서 혼인신고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알겠죠, B녀가 이제 엄마 되시는 분께서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방이 없었을 때 혼인신고가 되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올 거예요.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니은번 밑줄 혼인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사정, 즉 혼인 의사의 명백한 철회 또는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해소의 합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시겠죠? 일단 A 남자한테도 혼인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혼인 신고의 효력은 유효하다. 따라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까지 같은 맥락이니까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을 보시면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이미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된 상태에서 와이프가 몰래 이제 혼인신고했을 경우는요, 남자한테 이제 혼인 의사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요, 무효인 혼인으로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된 상태에서 B에 의해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되었다면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다 해서 그 판례 88무 795 판례 같은 경우는요 좀 편지로 이제 다 모든 게 시작된 판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A 남하고 A 남이 있었고요, 이제 B녀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결혼식 올렸어요. 결혼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혼 관계도 함께 이제 이미 성립이 됐어요. 아직까지 이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A 남자께서 좀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A 남이 이제 B를 위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B녀께서 편지를 되게 싫어하시는가 봐. 첫 번째 이제 그 계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A가 쓴 편지를 B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진짜 맞습니다. 함께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운 거야. 하다가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었던 강준가 아마 그쪽 되는데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겠지. 야, 그냥 너, 이분이 은행 직원이야. 아무튼 너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살림이나 할 준비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라니까 비녀가 웃기시네? 흥! 하고 이제 막 안 한다 막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대판 싸운 거야. 또 해서 직장 문제 등으로. 직장 계속 근무할지 여부 등에 근거해가지고 이결이 생겨가지고 또 심각하게 한 번 더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거에 들어갔어요. 간 상태에서 또 A라고 하는 웃음이 아닌데 분께서 또 이제 비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또 쓴 거예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김광진 선생님 노래 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진짜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헤어지자 라고 하는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B녀께서 이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아 이제 헤어지겠구나, 헤어져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알겠죠? 이 B녀께서 좀 지울게요. 헤어지자, 그러니까 별거 중에 헤어지자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B녀께서 이제 A의 또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A의 인장 따위를 위조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야. 혼인신고를 이렇게 이제 해버린 사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신고가 유효한 거냐 문제인데, 보세요. 이미 별거했고 헤어지자 했지 않습니까? 자, 법률론 관계에 A, B가 있었던 경우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의사표시만 갖고 헤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혼 신고가 필요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이혼 판결의 확정이 필요한데,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때는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사실혼 관계의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따라서 AB 관계 같은 경우는 이 A가 별거 중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미 AB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사실혼 관계가 이미 해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임이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A라고 하시는 분한테 혼인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추정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에 불과하므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 신고는 처음부터 무효혼에 불과하다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다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6페이지 제일 끝에 일방에게만 진짜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인데, 이 판례가 상당히 이제 또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이 되고 되게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해서 화면 잠깐 봅시다. 2010무 574 판례인데, 그 제가 있는 지역도 시골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와이프가 지금 둘째를 임신 중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10명 놓을 거예요, 진짜로. 목표 1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진짜로 그 외국에서 이제 결혼하신, 시집 오신 여자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슴 아팠던 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신을 해도 고음만 카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 국가 보조 카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진료할 때 이제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 안 나왔을 때에는 사비로 이제 돈을 내야 되거든요. 한번 눈물 날 뻔했던 게 그 시골에서 이제 시집 온 필리핀 분이셨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병원 온 거예요. 오니까 8만 원 나오니까 그 시어머니께서 그 아시죠 여러분들, 할머니들 입는 그 몸빼바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속옷에서 그 주머니 꺼내가지고 8만 원 꺼내서 그걸 세는데, 그 세는 장면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하는데 그 필리핀 여성분께서 시어머니가 그 꾸깃꾸깃 모아놓은 돈을 8만 원 딱 세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에 가슴 아파가지고.
진짜, 아니, 그런데 세금을 쓰면요, 저 세금 많이 더 낼 수 있습니다. 정부 화이팅! 예? 아, 좀 짠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A 남께서 있었고, 이제 비녀가 있어가지고요, 필리핀 분이셨거든요. 이 비녀 욕할 거 안 돼요. 필리핀 분이셨는데, 이제 다 읽으면 눈물 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했는데, 이 A 남자는 진짜 B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녀하고 참다운 부부관계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A한테는 존재했습니다. 존재했었어요. 해가지고 진짜 잘 줬습니다. 뭐 때리지도 않았고 그건 쓰레기 같은 얘기고. 근데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고 이제 한 달 지나고 이 비녀께서 이제 가출을 했거든요. 또 비녀께서 이제 편지를 쓰신 거예요. 한글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편지를 썼어요. 대충 이런 내용인데 거의 100% 같은 겁니다. 필리핀 가족을 위해 가지고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일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내가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입장인 것이고, 잘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 필리핀에 있었던 비녀의 아버지인가 그 되게 아프신 분이었던가 봐요. 해야 되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으며, A겠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당신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편지를 쓴 다음에 비녀께서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것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A 남자께서 이거 혼인무효다 해가지고 혼인무효 항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판례가 판시할 때 보세요. 자, 이때 칠판 잠깐 볼게요. 중요한 판례인 게 조금씩 판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판례에 근거해가지고 거의 이제 확실시 돼버린 게 있는 게, 자, 지금 이 두 사이를 보시면 재밌는 게 보시면 끊어볼게요. 끊어가지고. 자, A 남이 있고 이제 우리 B녀가 있다고 봅시다. 보시면, 자, 혼인신고 자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혼인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하고,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의사,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의사, 설정의사의 합치, 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보시면, A하고 B 둘 다 혼인신고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합치는 존재했죠. 근데 참다운 부부관계에 대한 설정의 효과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A 남자한테만 존재했고 비녀 같은 경우는 편지를 쓴 부분에 나와 있지만 부부관계를 참답게 설정하기 위해서 당신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다운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이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리고 일방에 대해서 참다운 관계 설정 의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녀한테 이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 없다? 그렇죠.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 봐가지고 혼인 무효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의 소제기에 대해서 A를 승소시킨 겁니다. 해서 혼인 무효 확인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참 중요한 문구 많이 있으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편 A 떠올려주시면서, 자, 일반 A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있고, 가슴 아프죠? 상대방 B한테는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비록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이른 법률상 부부 신분관계에 설정할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참다운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이제 무효형 관계에 불과하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꼭 두 개 구분해서 대립이 있는 부분들 판례가 명백하게 딱 판시를 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27페이지를 가보시면 위에 있는 판례는 뭐 제목 읽고 한번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판례고요. 다 설명드린 거고, 나번에 가겠습니다. 자, 혼인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 능력이 필요하겠지요.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요, 무효로 봤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 좀 재밌는 판례인데, 그러니까 재밌다는 얘기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나올 수 있는 판례 그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젊을 때나 강의할 때 막 욕하고 했지, 나이 들고 나니까 참 쪽팔려 죽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민망한 거죠. 반성하면서 회사 살게요. 그래서 이제 A라고 하시는 남자분이 계셨고요.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고요. 이 밑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직계 비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B녀하고 이제 처음에 사업상 관계로 사업하다가 만났는데 서로 이제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실혼 관계로 발전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의식불명, 식물인간이죠.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사실상 이제 그 생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급박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난 다음에 요 비녀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혼인신고를 이렇게 B가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계비속이었던 갑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께서 식물인간 상태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 아니냐. 그렇다면 너그 사이에서, 너가 아니죠. 이 두 분 사이에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B에 의해서 이루어진 혼인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면서 이른바 혼인 무효 확인소송을 갑이 제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소를 제기한 이유는요, 아시겠죠? 만약에 혼인 무효가 아니라면 상속분이 배우자니까 1.5대 1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가고 3분의 1이 올 겁니다. 그런데 A하고 B 사이에서의 혼인신고의 내용이 처음부터 무효 확인을 받게 된다면 B 같은 경우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B한테는 한 푼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X 토지나 3분의 3 전부 다에 대해서 갑한테 올 거예요. 해서 갑이라고 하시는 분이 요 상속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혼인 무효를 구한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 판례가 판시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판례가 판시를 하기를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의식불명 있다.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면 A라고 하시는 분한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논리를 취한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면 혼인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혼인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무효혼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원고 갑의 주장을 인정했던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식불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어떤 상태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민총부터 많이 공부했지만 어떠한 의사나 사실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불명했을 때에는 추정의 문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상 같은 경우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봤지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니까 사실상 A라고 하시는 분한테 혼인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추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비녀가 했던 혼인신고가 얼마든지 이제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을 가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원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판례 논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원신 같은 경우는 증거조사 결과에 의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A하고 B가 사실혼 관계에 나아가면서 말하기를 야 우리 다 늙은 사람들끼리니까 하고 또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상속 등의 문제로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 우리 혼인신고는 하지 말게나, 즉 A, B가 우리 그냥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사실관계 있다가 죽읍시다라고 미리 이제 A가 의사를 말했던 사실이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식불명이면 A한테 의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효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생전에 우리는 혼인신고는 하지 맙시다라고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혼인신고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니까 무효로 보자 해서 똑같이 무효혼을 맞는데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심 판결이 더 맞죠, 여러분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시험 볼 때 수험생이니까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면 혼인 의사의 존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그 중요한 거냐면, 그럼 이제 갑 같은 경우는요, 비녀한테 만약에 비녀 명의로 상속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이른바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아직 공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들어두세요. 하신 분도 올려주시고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 큰 거 나올 때 사례 바탕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꼭 기억했다가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좀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연령 보겠습니다. 만 18세가 된 사람 같은 경우는 혼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인즉 만 18세 미만이면요,
부모 등의 동의가 있다 해도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는 입법자의 의사고요. 8082를 보시면요. 만 18세의 된 미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알겠죠? 18세가 지난 미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할 수 없었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가 필요하며 둘 다 할 수 없는 경우는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약혼과 똑같죠? 왜? 방금 봤던 이 조항이 중용되고 있으니까. 이 항을 보시면요. 피성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부모 또는 성년 후견인의 동의받아서 혼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목차 1번 하시면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아예 혼인할 수가 없고요. 혼인했을 때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 2번 하시면요. 18세가 된 미 또는 같은 경우는 동의 등이 있으면 혼인할 수 있다. 참고 보시면요. 또 똑같죠. 피한정 같은 경우는요. 약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의 전혀 필요 없는 거다. 3번에 보시면요. 808조에 있는 동의를 얻지 않고 했을 때에는 취소혼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은 유효한 것이고요. 취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자, 이제 목차 4번에 가시면요. 근친혼의 금지인데 조금 중요한 조항이죠. 809조는 별표 치신 다음에 거듭 반복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1항을 보시면요. 혈족 중에서 8촌 이내라면 아예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친양자 입양도 마찬가지다 해서 뒤 나오지만 친양자 입양이 되었을 때에는 종래 친생 부모와의 혈족 관계는 전부 다 단절돼 버리는 게 원칙인데 근친혼 관계는 계속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생학적 관점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친끼리 이제 혼인하게 되면 열석인자들끼리 붙어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에 고려해가지고 근친끼리의 혼인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 하도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정리해 볼게요. 친양자 입양이 되었을 때에는 종래 친생 부모와의 혈족 관계는 전부 다 단절되는데 유일한 예외로서 남아있는 게 근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가고 난 뒤에도 친생 부모 쪽에 있었던 혈족과의 관계에서는요.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8촌 이내 범위 내에서는. 알겠죠? 일단 하시고 넘기신 다음에 이 항을 보시면 자,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지금 현재 인척 관계에 있거나 처제를 떠올려 보시고요. 있거나 또는 인척이었던 자 해서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난 뒤 또는 와이프가 죽고 난 뒤 처제하고는 혼인하지 못한다 해서 현재 인척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과거에 존재했던 인척 관계인 경우에도 그 촌수 범위 내 664촌 이내 범위 내인 경우는요. 혼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해서 인척 관계에 불과했을 때는요. 직접적으로 피를 통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의식에 근거해가지고 좀 심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혼인 금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3항을 보시면요.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의 꺽쇠 묶으시고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의 꺽쇠 묶으신 다음에 타 같은 경우는요. 혼인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2항 같은 경우는 인척이거나 이었던 자인데 3항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이었던이기 때문에 현재 입양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입양관계가 존재했을 때에는 제3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해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먼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같은 경우는요. 혼인하지 못한다. 이때 자연혈족뿐만 아니라 법정혈족, 즉 입양이 됐을 경우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자연 같은 경우는 우생학적 관점하고 윤리적 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법정 같은 경우는 우생학적 문제는 사실 없죠. 왜? 피를 통한 건 아니니까 사회 윤리적 의식에 근거해가지고 혼인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양자로서 입양된 사람이고요. B 같은 경우는요, 양부모계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A하고 B 촌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8촌 관계 있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입양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8촌 이내의 혈족끼리는 혼인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혼인을 할 수 없다. 혼인의 금지가 이루어진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시면요, 일정한 범위 664촌 이내에 현재 인척이거나 또는 과거 도포는다 같은 경우에도 혼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됐죠? 3번이 중요한데, 입양 관계가 종료했을 때에는 제3항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게 1, 2항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입양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입양 취소 파양 등이 되지 않고 현재 존속 중인 경우는요, 현재 그렇죠, 입양에 의해서 혈족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1, 2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 2항. 그래가지고 8촌 이내면 혼인 못하는 거고요, 66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에도 혼인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둘 다 밑줄 껐지만 이었던이다 해서 입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종료했을 때에는 제3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입양 관계가 종료했을 때는요, 1, 2항이 아니고 3항입니다. 따라서 혼인할 수 없는 그 금지의 범위가 축소가 이루어진다 해서, 자, 8촌이 아니죠.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6촌이 아니죠.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만 혼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8촌 이내였던 혈족은요, 8촌 이내였던 혈족 같은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봤지만, 자, 읽을게요. 자, 요 그림에서 A하고 B 같은 경우가 혼인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입양 관계가 존재 중인 상태이고, 입양 관계가 존재 중이라면 8촌 이내끼리 혼인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A하고 B 같은 경우가 8촌이지만 혼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파양돼가지고 입양 관계가 종료하고 난 뒤라면요, 1, 2항이 아니고 제3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럼 제3항에 의해 가지고요, 혼인할 수 없는 금지 같은 경우는 8촌 이내가 아니죠.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하고만 혼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7, 8 같은 경우는요, 혼인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파양 같은 경우에 해당해가지고, 자, 입양 관계가 종료하고 난 뒤라면 B하고 B 같은 경우는 8촌에 불과하기 때문에 6촌 이내가 아니고 8촌에 불과했던 혈족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A하고 B가 혼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입양 관계가 종료 안 했을 때에는 1, 2항이니까 8촌 이내까지는 혼인 못하는데 종료하고 난 뒤는 사망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혼인 금지의 범위가 축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래 혼인하지 못했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8촌 이내의 혈족하고 파양 같은 것들이 되고 난 뒤는 혼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6촌, 4촌까지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서 28페이지를 가보시면요, 목차 1번 8촌 이내의 혈족,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혈족 같은 경우에는 8촌 이내면 혼인하지 못한다. 특히 이번에 보시면 칭양자 입양이 되었을 경우는 903조의 3의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종내 관계는 다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칭양자 입양이 되었다 할지라도 피를 통한 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혼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2번에 보시면 인척이다 해서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요. 4번에 보시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 같은 경우도 혼인금지 범주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령 배우자하고 이혼한 뒤에 배우자의 동생, 과거 처제하고 혼인한 것은 허용되지가 않으며 샤프로 취소 사유,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까지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볼 겁니다. 3번에 보시면요, 현재 입양관계가 존재하면요, 1, 2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입양관계가 종료했을 때는요, 제3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해서 3번을 보시면
입양 관계가 종료한 뒤에는 809조 제1항과 2항과 달리 혼인 금지되는 범위의 축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하고만 혼인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8촌간은 혼인이 가능하다까지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4번에 가시면요, 혼인 무효 취소 나오는데, 자,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암기사항인데 한번 해볼게요.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먼저 혈족끼리. 자, 우생학적 관점에서 8촌 이내의 혈족끼리, 8촌 이내는 기본이고, 8촌 이내의 혈족끼리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무효혼입니다. 취소가 아니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입양 관계가 종료했을 때, 입양이 종료했을 때의 경우에는 또 원칙이 취소에 불과합니다. 취소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재 혈족은 아니니까. 현재는 아니니까. 알겠죠? 현재 종료했을 때에는 현재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양부모계의 오촌이었던 혈족하고 결혼하게 돼도, 그러니까 파양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하게 돼도 피를 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는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혼인관계에 불과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하고 난 뒤에도 예외적으로 너무너무 막 좀 너무 심각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겠습니까? 양부, 양자하고 양모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해서 그거 맞습니다. 해서 양부하고 양녀가 파양하고 난 뒤에 결혼한다. 양모하고 양자가 결혼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해서 과거 양부모의 직계혈족, 양부모계의 직계혈족끼리 혼인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무효로 봐버리는 거예요. 해서 예를 들면 양모하고 과거죠, 양자 또는 양부하고 양녀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야. 너무 심각하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인척끼리, 인척과의 관계에서 혼인했다. 인척. 원칙적으로 인척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이제 피를 통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면 처제하고 이제 그 배우자가,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 혼인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 혼인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척 같은 경우는요, 무효가 아니고 취소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는 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장모하고 사위, 그렇겠죠, 여러분들? 사위. 그 다음에 장인어른하고, 장인 맞나요? 아니죠. 시아버지죠. 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들, 과거에 이른바 직계인척 관계에 있었던 자들끼리 혼인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또 처음부터 인척 관계지만 직계인척 관계 쓰는 경우는 너무 심각하니까 처음부터 또 무효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요렇게만 암기하시면 문제 풀 때 하등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직계인척 관계,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직계혈족 관계 또는 직계인척 다 포함시킨 다음에, 알겠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요걸 빼고 전부 다 취소에 불과하다 해서 요 필기된 내용 가지고 암기하시면요, 시험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조문과 함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 5번을 보겠습니다. 중혼의 금지 810조.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위반했을 때에는 샤프로 취소할 수 있다까지 그냥 메모하시죠, 좀다가. 하지 못한다 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시험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그 못한다 했을 때가 혼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었을 때에는 혼인 무효인 경우하고 취소인 경우는 둘 다 내포해서 포함해서 못하는 경우로 넣으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위반했을 때 효과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는 무효 취소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일단 혼인했을 때 유효하고 그렇죠. 취소했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문제 풀 때 혼인 취소에 불과했을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사법시험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분석을 해보면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도 혼인하지 못한다로 포함되기 때문에 무효 취소 둘 다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혼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에는 혼인 취소 앤드 무효면 못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효력을 물어봤을 때에는 취소 무효로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29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중원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2차 문제에서도 쟁점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부터 보시면 자,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미 B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이른바 법리론 관계에 있었다. 관계 있는 상태에서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한 명 더 C 여하고 관계에서 자,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A씨가 한 번 더 법리론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사실혼 관계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두 개를 구분하신 다음에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리론 관계에 있는 A가 한 번 더 법리론 관계 했을 때만 중혼인 것이고 단순 사실혼에 불과했을 때에는 중혼이 아니고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중혼적 사실혼.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법리론을 한 번 더 했을 때인 중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사실혼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75페이지, 나중에 75페이지 이하에서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개를 개념상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됐고요. 자, 이제 2번을 보시면요. 이 중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사실 뭐 중혼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2번에 보시면 드물게 중혼이 되는 경우로서 첫 번째 거의 있을 수 없는데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이중으로서 혼인신고한 경우다 해서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혼인신고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수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가해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신고를 수리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나 니은번 가시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하고 난 뒤에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배우시겠지만 이혼이 취소가 되면요. 처음부터 이혼하지 않은 겁니다. 즉 소급효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A 같은 경우는 B하고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중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전혼의 이혼이 처음부터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D급번 아시죠? 실종 선고 후에 재혼했는데 선고가 취소가 되었을 때 니은번 아시면요. 성명을 변조해가지고 호적부, 등록부를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국내하고 국외에서 혼인을 두 번 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아래 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상 이혼하고 난 뒤에 재혼을 했으나 즉 A라고 하시는 분이 B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가지고 A가 승소해가지고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또 C하고 또 혼인신고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B 같은 경우가 재심 사유에 있어가지고요. 재심에 서로 제기해가지고 요 확정된 이혼 판결을 취소했을 경우는요. 처음부터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된 게 아니거든요. 즉 제목 보시면 이혼 판결이 재심 선고에 의해 가지고 취소가 된 경우까지 꺽쇠 묶으신 다음에 이혼 판결이 취소가 됐으니까 샤프로 소급효가 있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서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해서 밑줄을 보시면 갑과 병간의 혼인은 갑하고 병간의 혼인은 중혼이 돼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무효 아닙니다. 중혼인 후혼은 혼인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소해야만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2번 가시면요. 이때 을려가 한 줄 밑에 중혼 취소를 구하는 것을 그렇죠? 권리 남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연하겠죠. 기억하시고 똑같은 판례가 밑에 판례. 협의 이혼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됐다. 예를 들면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B녀한테 너 죽여버리겠다 얘가 강박을 해가지고요.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 뒤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의 의사표심에 근거해가지고요. 요 B녀께서 협의 이혼 자체에 대해서 취소했을 때에는 또 처음부터 A하고 B는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A하고 C 사이의 혼인관계는 또 중혼이 돼가지고 또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실 거고요. 아래 있는 판례는 읽으시면 충분하고 3번 가시면 이렇게 중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목차 가번 후혼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 읽을게요. 중혼은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고요. 혼인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혼인 후혼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중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취소가 돼야만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다. 따라서 중요한 거 중혼이 아직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혼한 자가 사망하게 되면 즉 양쪽의 혼인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A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B하고 C 둘 다에게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둘 다 한테 상속분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더 나아가서 B하고 C한테 인정되는 배우자의 지위에서의 상속분이 몇 분의 몇인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요. 하급심 판결만 있고 대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조금 물어보기 힘든 부분이니까 까지 아실 필요 없고 중혼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 A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B, C 둘 다 한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다까지 꼭꼭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혼자 역시 양자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B하고 C가 싸웠습니다. B, C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A는 상속을 다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가시면요 중혼 중에 나왔던 자, 즉 A하고 C 사이에서 D가 나왔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혼인 중에 있기 때문에 혼외자가 아니고 혼중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혼중자므로 샤프로 아버지 부 A의 인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인지 필요 없습니다. 인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만약 처가 중혼자 같은 경우는요 845조를 유추해가지고 정한다. 그럼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중혼도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중혼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혼인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볼들 보시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작은 글자 보시면요. 그 밖에 일단 A하고 C 사이의 혼인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도 할 수가 있으며 됐죠? 전원 배우자 B 같은 경우는요. A한테 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C도 A한테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고요. B도 A한테 청구할 수 있고요. A, C 사이에서 협의 이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하고 C 사이의 중혼도 일단은 유효하기 때문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올해 시험 문제 특혜급이 818조죠. 해서 이렇게 중혼관계가 있었을 때에는 법원에 대고 취소를 청구하거든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보겠습니다. 당 및 그 배우자 그리고 밑줄 직계 혈족 해서 과거의 경우는요. 직계 존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직계 비속 자식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께서 중혼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건자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근거해가지고요. 평등 원칙에 반한다 해가지고 헌물났고 개정돼가지고요. 직계 혈족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직계 존속뿐만 아니라 직계 비속의 경우에도 중혼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계 혈족이다. 그 다음에 사촌인의 반계 혈족 또는 검사 같은 경우는 중혼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혼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이제부터는 한 줄 밑에 직계 비속도 포함된다. 방금 설명드렸고요. 답번에 가시면요. 청구 기간의 무제한과 실효의 법리의 적용 여부인데 이 중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중혼 자체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척 기간의 제한이 법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요. 그냥 취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중혼 관계가 없으면요. 더 이상 취소를 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원칙이. 따라서 중혼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면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자 법에 의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장기간 동안 B라고 하시는 분께서 A하고 C 사이의 혼인관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하여도 C녀가 더 이상 B가 나한테 취소를 구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갖게 돼도 그 C의 신뢰는요,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정당한 신뢰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법 위반 자체에 대한 신뢰니까. 알겠죠? 따라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중혼 취소권을 장기간 B가 행사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실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다만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근거해가지고 한 줄 밑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니까 두 개를 딱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밑에 조금 밑줄 추가할게요. 중혼과 나이 적은 혼인에 대해서만큼은 권리 소멸 자체에 대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한 바 그것은 중혼 등이 반율성 등이 다른 것에 비해서 1층 무겁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는 입법자의 의사를 봤을 때 장기간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갖고는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을 시키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2번이죠. 읽어볼게요. 중혼자가 사망한 후라 할지라도 그 사망에 의해서 중혼에 의해서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혼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생존한 일방자 상대로 해가지고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일단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중혼자 A가 사망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A가 사망하고 난 뒤에도 B가 C한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까지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요것도 이제 사법시험 등등에서 2차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례 문제의 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 판례 한번 볼까요? 사건 번호 91915 535 맞습니까? 예, 확인하신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A라고 하시는 남자가 여러분들 제1교포였거든요. 제1교포였다. 이 제1교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식은 한번 물어보시고요. 였고, 이 A남께서 B라고 하는 처가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일본법에 의해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형식적 요건인 신고라고 하는 것은요. 거주지법에 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법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강공서에 가가지고 혼인신고한 거예요. 해서 A하고 B 사이에서 일본법에 의해 가지고 거주지인 일본법에 의해 가지고 혼인신고를 했고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알겠죠? 상태에서 이제 A 같은 경우가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C녀를 이제 제도를 사시는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내연 관계로 이제 출발한 거예요. 하다가 자 D가 이제 생겼어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A 남 같은 경우가 국내에 혼인 신고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가 이렇게 A하고 C 사이에서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자 A, B, C, D까지 이렇게 이제 출생을 시킨 겁니다. 알겠죠? 요 상태에서 이제 누구요? A가 죽었습니다. A가 사망했다. A 남이 사망을 했고 사망하니까 이제 일로 올게요. 사망하니까 이제 B 처가 이제 C 상대로 해가지고 지문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이제 피고 이제 B가 주장하기를 C죠. C가 주장하기를 B하고 A 사이에서는 이미 이혼의 합의가 존재했다. 이미 이혼의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혼된 거니까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C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판시하기를 아니다. A하고 B 같은 경우는 일본법에 의해서 혼인신고했다면 법리론 관계가 이미 인정됐고 이렇게 법리론 관계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혼 의사의 합치만 가지고 이혼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혼 신고가 필요하다. 해서
법리론 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이혼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P의 주장을 배척한 거예요. 단순 이혼 의사의 합치 가지고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알겠죠? 두 번째 이제 C가 주장하기를 이미 A가 사망했기 때문에 치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또 C가 주장한 거예요. 이때 나온 판례 이거죠. 판례가 판시하기를 A가 사망한 거 가지고 신분 관계가 전부 다 혼인에 의해서 발생된 신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C의 주장을 배척한 거예요. 즉 A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A가 사망했을 때 신분 관계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D하고 그 다음에 B 사이 관계가 뭐예요? 이 둘 사이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그렇죠.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B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남편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남편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 D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니까 자 D하고 원고 B 사이에서 이른바 인척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중혼 관계를 아예 취소시켜버리면요, 이 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A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신분 관계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또 C가 말한 것이 이거 권리 남용 아니냐. 남용으로 볼 수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B가 취소를 해가지고 B가 승소했던 사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혼자가 사망한 이유라 할지라도 중혼에 의해서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판례 보시면요, 혼인 취소 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식에 반해서 바다가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요, 남용 주장 또 배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32페이지를 보시면요, 32페이지 거기 제일 끝에 보시면 목차 가번에서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자, 관계 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호적부에 혼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쓰인 바 없다 할지라도 이혼의 합의 갖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봤죠? 즉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 신고했지만 국내에 신고가 없다 할지라도 일본법에 의해서 법률원 관계가 이미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신고 또는 재판상 이혼 판결이 있었을 때 헤어지는 거다. 따라서 단순 이혼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갖고는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까지 함께 기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시고요. 31페이지에 있는 신고부터는요, 10분만 쉬고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